예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뭐든지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얘기해서 저는 무시한다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해서 좀 만족하는 편이고, 한 가지 좀 불만은 있어요. 뭔가요? 첫 번째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같이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아내와 상의해라. 네, 아내분 혹시 상의를 많이 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상의를 하셨어요? 네, 사실 뭐 농촌에서 이렇게 뭐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전 두려움이었는데, 저하고도 많이 의논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막을 지을 때도 좀 여자들은 작은 거에도 좀 디테일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막 집이 아니더라도 컬러를 그레이 톤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거를 좀 돈이 좀 들어도 그걸 또 신경 써서 해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동의를 했어요.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는 남편 좀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뭐든지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얘기해서 저는 무시한다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해서 좀 만족하는 편이고, 한 가지 좀 불만은 있어요. 뭔가요? 네, 불만이라면 본인이 좋아서 사실 동의를 얻고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좀 저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할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죠. 네. 네, 뭐 싸우시는 건 아니시죠? 네. 솔직히 부부니까 안 싸운다는 건 거짓말이고, 싸우기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여기에 필요한 거 나무를 사거나 이러면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은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얼마 들었어 계속 가격을 물어요. 그러면 네가 다 보태줄 것도 아닌데 자꾸 그걸 잔소리하지 말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이제 다툼 같은 건 있는데, 그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와서 또 느끼는 그 힐링이라는 거가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경치 좋은 이런 땅을 보면 야,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땅은 내가 살 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대부분 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땅 함부로 사지 마라. 일단은 도시와 다르게 어떤 그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시골 땅은 어떤 나중에 되팔았을 때를 항상 고려를 해보면 예상 가치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큰 맘 먹고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올인하고, 아니면 또 거기 어디서 살 건가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풍광 내지는 경치만 보고 땅부터 사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땅부터 사지 마라. 여기 있는 땅은 그러면은 사실 때 아내분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기 이전에 집사람은 또 친정이 여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을 함부로 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그때 당시 구매하셨을 때 가격 대비 지금 현재 뭔가 많이 떨어졌나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떨어지진 않죠. 어차피 공시지가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자산의 가치 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대도시에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판다면 한 3분의 1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 가치 면에서, 투자 면에서도 재고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집부터 짓지 마라.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미국식 목조주택이나 아주 그림 같은 집이 급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밑에 사연이 있죠. 평생 살려고 지은 집인데
사정상 급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려고 집을 지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개성이 들어갔겠어요. 아내가 여기는 큰 창을 내달라고 하면 냈을 것이고, 아이들이 또 다락방을 만들어 달라면 했을 것이고, 대부분 가족들 모두의 요구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어떤 이유로 되팔려고 할 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선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평생 살 걸로 생각하지만 누구나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상황이 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 같은 부분도 처음에 짓지 마라. 정말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최소의 주거 공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타인이 주택도 있고 모듈러 주택도 있고 또 농막에서 5도 2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성급하게 서둘러서 집부터 짓지 마라. 이렇게 세 번째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빈대서 시작하지 마라. 빚내서. 네네. 기농기촌 지원자금 이런 명목. 이게 이제 지원자금이 사실 지원자금이 아니고 담보를 통한 융자거든요. 융자입니다. 대출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제 뭐 이자는 낮습니다만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뭐 15년 상환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까지 맥시멈 대출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자격을 갖추려면. 그러면 내가 귀농을 해서 2년에서 5년 이후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5년 거치 뭐 10년 상환 했을 때 그 긴 기간을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원금을 갖게 되면 10년으로 나눠서 월별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또 남은 이자를 또 갚아야 되잖아요. 생활에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갚아야 될 금액의 3배에서 4배의 소득이 있어야만 그게 갚을 수가 있대요.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갚는다 하면 한 달에 뭐 최소 900에서 1200만 원은 내 소득이 있어야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생각처럼 처음 와서 크게 벌려서 농사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 농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대출 받아가지고 빚 지고 시작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특수작물 재배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어요. 뭐, 천마 재배 농민의 눈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씨앗을 받아서 아니면 이 묘목을 받아서 재배를 하면 몇 년 후에 전부 수매를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장밋빛 환상이죠. 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몇 년이면 벌 수 있다. 근데 사실 특수작물은 어떤 그 재배 노하우나 어떤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발을 디뎠다가 실패를 많이 하죠. 저도 비근한 예로 한 가지 특수 작물로 어떤 묘목을 심었는데 재배 방법이나 토질 이런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장밋빛 앞으로 그 목돈 만질 것이다 라는 이 말만 믿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실패를 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작물 재배는 신중해라. 남들이 충분한 노하우를 갖췄을 때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내분께서는 요 특수작물 관련해서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남편이 언뜻 얘기해주고 저는 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긴 했는데 그때도 조금 제가 딴지를 걸고 좀 싸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거는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했냐고. 어차피 이제 소득이 없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또 사실 또 이제 금전적으로도 아무래도 조금 그 손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편이 또 이해를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작할 때 워낙 본인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여기 와서 이제 공도 들이고 해서 결론은 좀 이해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황혼이온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해 이혼율의 약 39% 정도가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하면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농기촌에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황혼이혼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농기촌을 성공을 하면 또 이혼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그 부부의 이혼율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뭐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반려견도 키우는 방법도 나오고 또 이제는 더블 베드 쓰지 말고 싱글 침대를 써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네, 대화도 많이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기농기촌에서 어떤 변화하는 환경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기쁨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기농기촌의 그 원만한 생활을 통해서 황혼이혼도 어차피 밉던 곱던 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고 같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서로 싸웠다가도 쉽게 둘이 있으면 화해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황혼이혼 남의 일이 아닌데 그거를 그래도 방지하는 방법은 싱글 침대 뭐 반려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둘이 호젓한 데서 둘이 같이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내분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싸움이 잦아드셨나요? 이렇게 이쪽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많이 싸우는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이 따로 서울에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싸움을 한다면, 남편한테 여기 오면은, 시골을 오면, 뭔가 마음에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고, 저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쪽에 오면 더 뭔가 좀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예, 여기는 청소를 엄청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는 사실 뭐 남편이 책에다가 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베드를 하나 써도 나중에는 이제 베드를 나눠 쓰라 했는데 저희 집은 지금 방이 좁아서 아직 네, 침대를 예, 같이 사용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네. 하나 남은 건데요. 사실 가족 동의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대학에서 교수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 경제는 와이프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을 기농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이제 그쪽에서 뭐 필요할 때나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테니까 그때부터 나보고 얼마 보내라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한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큰 처음에 우리가 시작부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 넘어서 무슨 뭐 통장을 관리해 이러는데 알아서 쓰라고 그냥 통장까지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는 기농기촌에서 그 과정은 좌충우돌을 했지만 시작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남편이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이 지금 저희가 이제 농지 있는 곳 쪽에 친정이 있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같은 땅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 이런 것을 처음에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향후 계획이 그러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치유 농업 사업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고 많은 지원이 앞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치유 농업사라는 그 자격 과정도 생겼고 아마 내년쯤에는 치유 농업 기사
과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자격을 획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운영하는 치유 농장에 아마 정부 지원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심신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뭐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심신을 치유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까지 귀농귀촌을 하셔서 7년, 8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시고 이렇게 정착을 하신 김규남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